오늘 오전 LA 카운티 셰리프 훈련센터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보안관 3명이 숨졌습니다. 셰리프국 창설 이래 최악의 사고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비욘세 콘서트를 마친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른 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새로운 기후변화 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최근 LA에 은행에서 나온 고객을 뒤쫓아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뱅크저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기업 CEO와 임원이 콘서트장에서 불륜 정황을 드러내는 모습이 전광판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LA 카운티 셰리프국 훈련센터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근무 중이던 셰리프 요원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30분쯤 특수기동대와 폭발물 처리대가 대기하는 비스카일루스 훈련센터의 주차장에서 전날 회수한 폭발물을 운반하던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was worrisome. I looked outside of my house. Of course, we're on opposite hills, but it was like a 0.1 earthquake. It really shook. So that was disconcerting. 이 사고로 경찰관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인근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is is unfortunately the largest loss of life for us as the LA County Sheriff's Department since 1857. Between all three sworn members, they had served our community proudly for 74 years, and that's amongst all three of them collectively. 19 years, 22 years, and 33 years. 당국은 폭발물 전담 처리반을 즉각 파견하고 전면 지원을 약속하는 등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1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애틀랜타 교통국은 지난 15일 자정 무렵 애틀랜타 바인시티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비욘세 콘서트를 마치고 나오던 관람객들 사이에 갑작스러운 인파가 몰리며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한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몰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일시적으로 속도를 높이다가 갑자기 멈춰 수십여 명이 넘어졌습니다. I started hearing screaming, like loud bunches of screaming. And the people that were already on the platform with me, they started running. And I was like, okay, what's going on? 이번 사고로 발목 골절상을 입은 사람을 포함해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에스컬레이터 운영은 즉시 중단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이은 홍수로 미 전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홍수 위험 대비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 빈도를 집계해 폭우와 홍수를 대비하는 일명 아틀란스 15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강수량 정보만 포함하던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기후변화 동향과 예측 정보가 추가되고 미 전역 지역별 특성을 더욱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당국은 프로젝트를 올해 말과 내년 2단계에 걸쳐 완료할 예정이며 1단계에서는 전국의 강수 빈도 추정치를 최신화하고 2단계에서는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2년 넘게 LA 일대에 산불 현장을 누비며 가짜 소방관 행세를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46세 스티브 파르잠은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산불 진화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소방관을 사칭하며 작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에 레이저를 쏘는 등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파르잠의 자택에서 산타 무에르테 소방서 표시가 있는 가짜 소방차를 발견했으며 해당 기관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파르잠은 소방관 사칭, 레이저 조준, 응급구조대원 폭행, 미등록 총기 소지 등 총 28건의 형사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보석금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예비 심리는 7월 28일에 열릴 예정이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대 2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A 도심에서 은행 고객을 노리는 뱅크저깅 범죄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7일 피코와 로버트슨 지역에서 한 남성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차량에 보관했다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천 달러가 든 봉투를 차량에 두고 잠시 장을 보러 간 사이 범인이 차량 유리를 깨고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서도 유사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 타주 출신 용의자 4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뱅크저깅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현금 인출 후에는 주변을 살피고 가급적 바로 귀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의 콘서트에서 미국 유명 기업 CEO와 임원의 불륜 의혹이 폭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6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질레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공연 도중 한 중년 커플이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이 전광판 키스캠에 비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화면 전환의 두 사람은 황급히 서로에게서 떨어져 얼굴을 가렸고 이를 본 콜드플레이 보컬 크리스 마틴은 둘이 바람을 피우거나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다고 농담해 현장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곧 SNS를 통해 5천만 회 이상 퍼지며 논란이 확산됐고 커플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키스캠에 포착된 인물은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아스트로노머의 CEO 앤디 바이런과 인사 책임자 크리스틴 캐벗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이런 CEO는 아내와 두 아들을 둔 유부남이며 캐벗은 최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내 고위 임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이사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바이런의 아내는 자신의 SNS 프로필에서 남편의 성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고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장거리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 프레미아가 미국을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4개 미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에어 프레미아는 지난 4일 기준으로 국제선 누적 탑승객 200만 명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노선은 주 11회로 증편됐으며 하반기에는 신규 대도시 노선을 추가 확대하고 야간 출발편을 도입해 장거리 여행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에어 프레미아 유명섭 대표는 LA 노선은 타 항공사 대비 평균 $200 정도 저렴하다며 합리적인 가격 제공이 에어 프레미아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편의성이 가장 좋은 항공사라고 봅니다. 먼저 최신 기종인 승객에게 가장 편안한 탑승감을 주는 787 드림라이너만을 운항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좌석을 33인치에서 35인치 사이로 다른 항공사보다 더 넓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가심비라 그러죠. 가심비가 가장 좋은 항공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교민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더 노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한편 올해 초 발생한 운항 지연과 결항 사태에 대해서는 예비 엔진 확보와 기재 확충을 통해 운항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LA를 방문해 북미 투어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어제 세리토스 아트 퍼포밍 센터에서 열린 조수미 2025년 북미 투어 매드 포 러브 공연이 전석 매진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베르디와 모차르트 등 거장들의 오페라 아리아부터 한국 가곡, 그리고 대중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크로스오버 곡들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조수미는 이번 공연을 통해 음악으로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남다른 소감을 전했습니다. 고향이 온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드는 곳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정말 좋은 그 에너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서로가. 그리고 제가 내년이면 벌써 국제무대 40주년인데 내년에도 또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조수미라는 아티스트가 더욱더 우리 한국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프로그램, 좋은 이벤트들 많이 해서 저희 환자분들 많이 참석하고 지금 시국이 안 좋은 때인데 많은 분들이 문화생활도 많이 못 하시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즐겨주셔서 너무 저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센터 메디컬 그룹의 문화복지 후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회원들에게 무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 한인 시니어들의 문화 향유를 돕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법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따져봐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구속 적부심사 신문을 진행한 뒤 신문 종료 4시간 만에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9시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습니다. 호송차를 탄 채 구치감으로 바로 들어가 모습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15분부터 6시간가량 진행된 구속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주로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100페이지가 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때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 증세가 심하고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본인도 30분가량 직접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구속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가 구속 적부심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한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극한호우가 내렸던 충남 서산과 예산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고 불어난 빗물에 차량이 논 안으로 떠밀려 오는 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충남 예산 용동리.
드넓은 평야가 반 이상 물에 잠겼고 비닐하우스도 절반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298mm 역대급 폭우에 삽교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쑥대밭이 된 겁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지금 거대한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물은 제 종아리까지 차 있는데요.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길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축사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폭우를 피해 스스로 빠져나온 소들은 길 위에 고립돼 오도 가도 못했고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허우적대는 소도 보였습니다. 자식같이 키운 소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주민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와서 지원을 나와서 손을 빼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가서.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도 무릎 높이만큼 물이 차 있습니다. 물길을 헤치며 이동하는 사이 저 멀리서 가방을 품에 안고 걸어 나오는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집 1층이 다 잠겨 아들 짐부터 챙겼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들이 대학생인데 뭐 리포트 써야 된다고 노트북을 놓고 나와가지고 네. 노트북하고 그래도 며칠 동안 입을 수 있는 네이. 10km 떨어진 복림리 마을에는 산사태가 났습니다. 토사가 전봇대를 덮쳐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충남 서산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폭우 때 누적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3일 동안 519mm가 쏟아졌습니다. 물은 어느 정도 빠졌지만 극한 호우의 참상은 그대로입니다. 200년에 한 번 올 법한 기록적인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충청 지역. 이제 겁나는 거예요. 비만 오면 이제. 극한 호우가 또 쏟아질 수 있다는 예보에 주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논밭은 물론 여름 과일 출하를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수해에 농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벌써 축구장 18,000여 개 면적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 영산강 하류. 하루 동안 370mm가 넘는 비가 퍼붓듯 쏟아지면서 주택가, 논밭, 비닐하우스 등 마을 곳곳이 잠겼습니다. 이 물도 순식간에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선서의 방법이 없어요. 뭘 지금 기계를 좀 빼야 되는데 그것도 못 빼고 기계도 다 차버리고 물에 차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막막하죠. 새벽 시간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80대 할머니가 집안에 고립됐다 마을 이장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부사고 혼났어. 그래갖고 이장에 왔더라고. 이장에 밀급차를 불렀는지 못 온다고 이제 나 못 갔다고. 물에 흠뻑 젖은 송아지들이 축사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 고립됐다 날이 밝으면서 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 이어졌고 농장 주인은 놀란 송아지를 달랩니다. 축사 우회로 이제 튀어나온 거지 밥그릇으로 살기 위해서. 아휴, 동동 그렇죠. 다른 농가들도 우리 저희 같은 형편에 똑같겠죠. 그러나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어디가 마을인지 어디가 하천인지 구분하기도 힘든 상황. 영산강 범람 위기에 수문을 닫을 수도 열 수도 없습니다. 충남 부여의 수박 농가. 진흙투성이로 변한 비닐하우스 안에 출하를 불과 2주 남겨뒀던 수박이 빗물을 머금은 채 썩기 시작했습니다. 처참한 광경에 밭 주인은 망연자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어떤 농민이 1억이 넘는 돈을 잃고 저정신이겠냐고요. 공주에선 물바다로 변한 양계장에서 닭 4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13,000헥타르, 축구장 18,000여 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침수된 농경지는 신속한 물빼기 작업과 흙앙금 제거 작업이 필요하지만 다시 폭우가 예보되면서 피해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네, 올해 두 분 다 67세가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내는 남편의 연금 시기에 맞춰 같이 소셜연금을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두 분의 고민은 지금 소셜연금을 신청하게 나을지 아니면 남편 나이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게 더 나은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연금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분의 연금도 늘어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은퇴를 앞둔 많은 부부에게 해당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남편분처럼 계속해서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과거에 소득이 낮았던 연도의 소득을 현재의 고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남편의 소셜연금 기준금액 Primary Insurance Amount PIA는 해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3만 달러 소득을 보고했고 2024년에는 5만 달러의 소득이 있었다면 2007년의 소득을 5만 달러 소득으로 대체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소셜연금은 가장 소득이 높았던 35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계산은 사회보장국에서 자동으로 매년 재계산해 줍니다. 이분의 경우 이전에 소득이 많지 않았던 기간이 여러 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득 대체를 통해 연금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받게 되는 배우자 연금은 남편이 늦게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오르지 않습니다. 배우자 연금은 남편의 정년 기준 연금 PIA의 최대 50%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남편의 정년 Full Retirement Age, 저희가 FRA라고 하는데요. 정년이 67세인데 70세까지 기다려서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더라도 아내의 배우자 연금은 남편의 정년 기준 금액까지만 적용되며 추가된 지연 수령 크레딧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정년 연금이 2,500달러이고 남편이 70세까지 연기해서 받는 연금이 3,000달러라고 가정할 때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우자 연금은 2,500달러의 50%인 1,250달러입니다. 단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생존자 연금으로 전환되어 남편이 실제로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남편이 일찍 받았든 늦게 받았든 그 시점의 연금액 전체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연금을 늦게 수령하면 아내가 받게 될 생존자 연금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정년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연금을 신청하면 감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셜연금은 감액을 1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년보다 며칠만 일찍 신청해도 소폭 감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FRA보다 12개월 일찍 신청하면 약 6에서 7%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처럼 남편이 계속 일을 하면서 연금을 늦게 수령할 계획이라면 아내는 배우자 연금 외에도 본인의 근로 기록을 기반으로 한 개인연금 금액이 배우자 연금보다 더 유리한지도 함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 연금보다 본인 연금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연금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제도입니다. 가능하면 소셜연금 공식 웹사이트나 SSA 오피스를 통해 예상 연금액을 미리 확인해보고 전문가와 함께 가장 유리한 수령 시점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8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